내가 듣는 팟캐스트는 일주일 후엔 단 한 개가 될 것이고 정치를 보는 눈은 10배로 날카로워질 것이다. 대한민국 시사정치 팟캐스트는 여의도 없다.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 여의도 없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경희, 황교영, 또 낙엽과 함께 굴러온 박선우 군과 함께 진행하는 여의도 없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다. 네. 여지없이 비가 내리고 있네요. 근데 우리 여의도 없다 하면 나는 항상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요일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비를 몰고 다니는 여의도 없다. 외부 차량 한번 나가죠. 외부 차량 한번 나가면 비에 갇힐까?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우리 한 주에 화제된 인물, 또 이슈로 화제된 인물, 또 이슈로 화제 안 된 인물 살펴보고 왜 이슈업 되었는지, 이슈 다운되었는지 살펴보는 여의도 없다. 네. 이슈업 인물로서는 박근혜 후보의 여성 대통령론 일부에서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요즘 또 투표시간 연장이 아주 뭐 뜨겁죠. 투표시간 연장. 근데 그거 알아요, 규영 씨? 이거 투표시간 연장을 우리가 왜 이슈 다운으로 선정했는지 알아요? 화제에 뜨거운데? 뺏겼거든요. 네. 딩동대? 이슈를 뺏겼죠. 네. 네. 사실 이거 투표시간 연장을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건 안철수 후보예요. 그렇죠. 근데 안철수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 얘기한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재인 후보가 딱 받아가지고 이슈를 그냥 퍼뜨려가지고 투표시간 연장은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한 걸로 돼버렸는데 안철수 후보가 뺏겼죠. 그래서 뺏긴 후보, 우리 안철수 후보를 다운 후보로 잡고요. 투표시간. 안철수 후보의 다운. 네, 안철수 후보의 다운 잡고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뭐 어떻게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여론조사는 어때요? 전체적인 이런 데이터는 분석 데이터는 이렇게 아직까지 찾지는 않았고요. 네. 아니 그거 안 찾은 거예요? 낙엽만 갖고 온 거예요 지금? 낙엽만 갖고 왔고 SNS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SNS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숙명여자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숙대 학보 그러니까 숙명여대 신보라고 하는데 숙대 신보에서 이제 진행하던 그 조사에서 한 80명 정도가 끝까지 리플을 달았었는데 조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해서 전부 다 찬성을 하는 기염을 토했어요. 보니까 일반적으로 투표 시간이 길어지면 투표율이 그렇죠.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당연한 거죠. 한 명이라도 더 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리서치 조사한 걸 보면은 젊은 연령층일수록 투표 연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요, 지금. 그래서 10월 30에서 31일 설치한 리서치 뷰도 찬성 비율이 한 67% 되고, 그 다음에 모노 리서치가 10월 30일 날 했는데요. 52.7% 한 1000명 정도로 다 하신 거예요, 19세 이상. 그 다음에 뉴스타파라는 곳에서 11월 1일, 2일 핸드폰 여론조사로 1000명을 조사했는데 여기는 한 70%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젊은 연령층일수록 투표 연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데,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90% 이상을 찬성을 했어요.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군요. 근데 재밌는 거는 60대에서는 반대 여론이 한 52% 정도로 더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일수록 투표 연장에 찬성을 하고 나이 드신 분일수록 투표 연장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사실은 투표 연장에 찬성한다고 해서 또 반드시 투표를 하시는 건 또 아니에요. 실질적인 투표율과는 좀 차이가 있긴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관건은 투표시간 연장이 관건은 아니잖아요. 투표시간 연장은 우리가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투표시간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거나 이러면 그렇죠. 그건 또 여론조사에 지금 보면 투표시간이 길어지면 투표율은 이제 한 사람마다 하니까 더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투표시간에 연장에 찬성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또 꼭 투표를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외에 투표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또 선우 씨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제 지금 꼭 자기 동네 이 선거 명부가 있는 곳에 가서만 하게 돼 있는 거를 그렇죠. 내가 사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걸 여러 군데에서 하면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지만 그건 이미 부재자 투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자리를 비워야 한다거나 하는 거는 그런 걸 대비해서 부재자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부재자 투표는 이제 미리미리 그러니까 이제 투표 장소를 여러 군데서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일날 보통 이제 투표하는 전 국민이 공연이잖아요. 대부분 놀러 가거나 쉬거나 놀러 가시는 분들이 이제
깜빡 잊고 못했다. 그러니까 그날 놀러 갈 기회가 없이 그냥 그렇죠. 그냥 기분 나서 놀러 갈 수도 있잖아요. 좀 더 놀러 예. 가면은 투표는 우리 지역에서만 해야 되는데 다른 데 가면 투표를 못 하죠. 네. 그 지역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게 하면은 되게 네, 전국 이게 돌아다닐 거니까. IT나 뭐 이런 게 발달이 돼서 충분히 약간의 지역만 지역하면 가능할 것 같고 그 외에 또 투표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좀 전자투표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닌가 그 이제 각 지역마다 투표 장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인천 사는데 인천에서 강원도 놀러 갔어요. 그럼 강원도에서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게 대선은 그렇다 치면 총선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 거죠.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 대선에서 그러니까 대선에서 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총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역구라는 게. 그렇죠. 지역구라는 게 정해져 번호가 있는 다 틀리니까. 예. 그리고 또 저는 하나 더 생각해 본 게 그날 투표 날 항상 느꼈던 건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아르바이트생이든지 뭐 그렇죠. 비정규직. 비정규직 예. 또 이제 뭐 아무래도 좀 기업이나 회사 다니는 사람 다 휴일을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나 뭐 헛밥집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거의 못 하죠. 밤에 그날이 이제 완전히 장사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다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투표율이 6시까지잖아요. 그 이후에 투표를 하고 싶어 못 하니까 좀 이제 그런 장사나 그런 회사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예. 해야 되고 만약에 그걸 거부하고 계속 이제 일을 시키면은 어떤 제재나 그러니까 그 국가적으로 사장님들한테 그 고용주들한테 근데 6시까지인데 아침 6시부터 하니까 일찍 일어나서 투표라고 하면 안 되나요? 힘들죠. 전날에도 그렇게 일을 한 사람들은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뭐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은 그 국가 공휴일에 관한 법에 적용을 받아서 투표율이 공휴일이 되고 그렇죠. 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취업 규칙을 통해서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대체로 공휴일 지정을 받을 것이고요. 그 좀 이외.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해 있는 비정규직, 뭐 알바생들 이런 분들의 투표 참여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뭐 투표 장소를 여러 곳에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투표 시간을 확보해 주지 않는 고용주들한테 어떤 제재 수단, 뭐 그렇죠. 벌금이라든지 또는 뭐가 있을까? 제재 수단을 가해 줄 수 있는 게 무슨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정부 지원 그건 좀 강하네요. 너무 강한가? 예. 강한 이야기. 예. 쫙 다 그냥 투표 잘 되겠네요. 90% 나오면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투표 시간 연장 외에 이제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좀 더 함께 투표 시간 연장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좀 함께 논의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이게 보면 너무 급조한 것 같아요. 그 자체로만 지금 이 투표율 얘기가 갑자기 선거 며칠 전 50일 전 네. 나온다는 게 아니 이걸 얘기하려면 이미 총선 끝나고 계속 이게 얘기를 했어야 진행이 했어요. 되고 뭔가 나왔어야 네. 되는데 50일 전에 갑자기 나오고 연장하자. 아니 뭐 상대 후보는 지금 그렇죠. 뭐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 후보잖아요. 이게 아니, 그 후보도 이거- 모르는데 지금 네. 정책도 모르는데 예. 투표 시간 늘리면 뭐합니까? 근데 이게 지금 뭐 국민의 이러면서 나오는 논거가 국민의 참정권 확대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난 2011년 8월 달에 작년 8월에 무상급식 투표했었잖아요. 아, 그때 예, 난리였죠.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했습니다. 전 했어요? 서울 시민이 했죠. 했죠. 그때 서울 시민. 그렇죠. 그때부터. 선우 씨는 서울 시민이가 2011년 3월부터 서울 예, 시민. 예. 근데 이제 그때는 투표하지 말자 그랬었잖아요. 하지 말자 그랬죠. 야당에서 투표하지 말자. 나쁜 투표라 착한 그래서 거고. 투표를 뭐 엄청난 나쁜 슬로건. 투표, 착한 투표 해가지고 그때는 투표하지 말자 그러면서 국민의 참정권을 스스로 포기시키는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던 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뭐 투표를 제고를 위해서 투표 시간 연장하자 이런 건 좀 우습지 않아요? 말은 잘해요. 그래도. 다른 분들 아닙니까? 말은 잘해요. 같은 분들이요? 사람들일걸요. 참 아이러니하네. 아이러니합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직접 물어봐요. 재밌죠. 말은 잘해요. 그때의 논리랑 지금의 논리는 다르다 이거예요. 어떻게 논리가 다르다? 1번, 2번, 3번이 1안, 2안이 있었잖아요. 네. 전면 바로 무상급식. 네. 단계적 순차적 무상급식. 네. 그리고 단계적 그거 총 투표율이 33%만 넘어가면 투표를 개봉해야 되니까.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사태가 갈리는 것으로 이렇게 오세훈 전 시장이 그렇게 승부수를 던졌었는데 그때 그걸 막기 위해서 투표를 거부하자라고 했었는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근거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보원 결정까지 났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거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버렸죠, 민주당 쪽에서는. 그거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논리는 그거예요. 이때는 1안, 2안 뿐만이 아니라 4만도 있는 거라고. 투표를 하지 않는 4만도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참 이렇게
그 언어의 네, 유희를 통해서 말을 참 잘하시는 하는데 분들이죠. 첫 번째 이제 그 참정권 확대 논리를 통해서 투표 시간 연장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제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젊은 층들의 반대를 두려워한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좀 결단 과감하게 받을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오히려 먼저 내보냈어요. 예. 투표 시간 늘리자고 새누리당 측에서. 선제 공격이 좀 필요한 측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좀 저는 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서 투표 시간 연장만 갖고 나오는 것은 너무 좀 수가 보이는 수가 아닌가. 그러니까 투표율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함께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짜증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대선이 이제 50일도 안 남았어요. 50일도 안 남아 40며칠 남은 것 같은데 네. 정말 우리가 꺼내야 될 거는 뭐 인물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뭐 변두리 뭐 해서 뭐 투표 시간 연장 그다음에 말 바꾸기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말 바꾸기 해가지고 전에는 뭐 참정권을 포기하자 이러다가 이제 뭐 참정권 확대 논리 들고 나오는 거 이런 게 참 국민을 우롱하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어요. 요즘 미국 대선하고 너무 비교되잖아요. 미국 대선은 그렇죠. 극명히 갈리고 이미 있어요. 끝났죠. 이미. 네. 이미 정책적인 검증이 끝나고 서로 이제 국민들에게 선택만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예. 국민들은 선택을 하고 싶도 뭘 아는 게 있어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너무 무시하고 국민을 좀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좀 주변을 이렇게 두드리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거, 본질적인. 정말 본질적인 거, 국민을 위해서 정말 알아야 될 정말 정책. 이 분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호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우리가 국민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이제 좀 꺼내 놓으실 때가 아닌가. 이제 뭐 투표 시간 연장 이런 거 가지고 불필요하게 소모전 하시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그런 정책, 제대로 된 검증 뭐 이런 거에 좀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벤트성 뭐 이슈, 뭐 선전 뭐 이런 거 아니라 지금 진짜 완전히 그 정책을 좀 더 국민 물론 정책을 발표하면 어렵긴 하지만 좀 더 국민들 더 알기 쉽게 지금 그런 노력을 해야죠 지금 이런 정책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한계도 있죠. 한계도 그런 것에 말씀하셨잖아요. 미국 대선이랑 다르다고. 미국 대선은 극명하게 갈리는 데 반해서 2명 나와서 가지고 네. 지금은 크게 논의되는 새 후보 여러 다른 후보들도 네. 있긴 하지만 군소 후보들도 있긴 하지만 크게 논의되는 새 후보가 있는데 그 새 후보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모릅니다. 모르죠. 학생들이. 누가 누군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내놓으시는 게 없잖아요. 더군다나 다른 이제 새 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솔직히 새 후보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뭐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야구로 따지면 지금 코리안 시리즈에 진출돼 있는 것이고 그렇죠. 다른 두 후보는 지금 플레이오프 준비하고 있잖아요. 두 분이. 그렇죠. 7차전 그러니까 7차전을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지금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플레이오프 중도 아니고. 그래서 누가 코리안 시리즈에 진출할지도 몰라요. 지금 사실은.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본선 후보는 이미 한 사람은 한쪽은 진출되고 한쪽은 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국민을 기만한다는 것은 거의 국민 기만 내지는 국민 우롱, 뭐 네. 심하게 얘기하면 국민 사기 뭐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여의도 없다. 예. 근데 다시 또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정말 이제는 언저리를 두들길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부분. 저희도 그런 걸 한번 해봐야 돼요. 예, 국민들을 위한 정책. 네. 대통령이 되시면 이 대한민국을 정말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일 건지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까 국민들은. 예, 그런 데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좀 꺼내놓으셨으면 합니다. 네.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슈 업, 이슈 다운. 시사 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트위터 @없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UPDA 2012. 여의도 없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복잡한 정치를 쉽게 듣고픈 마음, 내 이야기를 더 잘 전하고픈 마음, 잠들 때까지 함께하고픈 그 마음까지 당신을 이해합니다. 새로운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네, 광고
광고 어떠셨어요?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요. 항상 달라지죠. 예, 우리 여의도 없다 6번째 시간 이제 네. 마칠 시간 됐는데요. 오늘 우리 그 낙엽과 함께 굴러오신 네. 우리 박선우 씨 어떠셨어요? 소감이?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낙엽만 잔뜩 챙겨가지고 많이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생각하고 있던 걸 많이 말씀 못 들어가지고 네, 많이 아쉬운가? 우리 다시 할까요, 그럼? 다시 하기에는 우리가 또 네, 다음 뒤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네. 네. 뭔가 새로운 그 뭐랄까 새로운 모습은 다음 주에 서서히 또 공개하는 맛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주에도 나올 생각이에요? 네, 다음 아직 주에도- 결정이 안 돼서. 예. 예, 우리 여의도 없다 오늘 예, 6회 황교영 씨하고 박선호 씨 같이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 여의도 없다 다음 주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없다의 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약속도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직과 용기를 보여주는 사람만큼 미래를 맡겨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시사 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